나인원의 내일장 홀인원 코너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포인트 맞춰서 시장과 호흡해야 될까요?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TNW 나인원 박재호 어드바이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옵션 만기일이라 좀 까다롭습니다. 하나씩 이야기를 풀어가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일장부터 열어보도록 할게요. 거래 대금으로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종목 리스트부터 화면으로 체크해 보실까요? 1위부터 5위까지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마녀공장이 5위에 올라와 있네요. 오늘 신규 상장주고요. 전반적인 특징과 함께 분위기 좀 읽어주세요. 사실 오늘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이제 옵션 만기로서의 어떤 극단의 변동성을 좀 보여주는 그런 날이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사실 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참 발음하기 어려운 종목명이긴 한데, 자, 동종목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지금 현재 구체적인 이슈가 없습니다.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한 어제 뉴스가 좀 나오면서 시장이 좀 주목을 받고 있고, 뭐 마녀공장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못하신 분도 오늘 이제 신규 상장을 했는데, 저도 실제로 사용하는 제품들이 이 회사 제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폼 클렌징이라든지 뭐 이제 저렴한 화장품류 뭐 이런 것들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시가총액이 생각외로 작습니다. 일단 주가는 뭐 2, 3만 원대인데 시총은 뭐 지금 현재 2, 3천억 원대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아마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 내일 조금 더 시세가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 중에서 좀 눈여겨볼 만한 건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란 종목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거의 매번 사실상 이 종목을 강력 추천 또는 상당히 좋게 긍정적으로 거의 매주 1회 이상 좀 말씀드리는 종목인 듯 싶어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쉽게 생각하면 돈이 되는 사업은 다 한다. 뭐 신재생에너지, 식품 또는 더 나아가서 지금 원자재라든지 또 그것들을 가지고 선물 트레이딩까지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자, 포스코 계열사 중에서 어떤 원자재라든지 어떤 사업 부분들에 있어서 필요로 한 항목을 실질적으로 해외에서 수입해 와서 공급까지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그동안의 주된 사업이었는데,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퓨처엠이 계속적인 어떤 성장세를 좀 보여주죠. 자, 그 과정 중에 있어서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 등 이런 것들에 대한 또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실제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선물 트레이딩을 하고 있습니다. 즉, 선물 시장에서 우리가 주식을 사고 팔듯이 싸게 사서 비싸게 팔고 또 그 방향성에 따른 트레이딩을 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진행 과정 중에 사실상 차익이 좀 발생할 수가 있겠고, 더 나아가서 해당 물품, 해당 원자재를 실질적으로 수입해 와서 지금 이제 퓨처엠이라든지 뭐 엠텍이라든지 그 회사와 이제 거래를 하면서 그에 따른 또 추가적인 차익까지 좀 남기는 어떤 사업 구조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안정화되고 있고, 어찌 본다라면 지금 현재 2차 전지에 대한 어떤 수요 폭증에 따른 퓨처엠의 성장, 또 그에 대한 반사적인 수혜까지 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앞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뭐 더 나아가서 이제 퓨처엠 같은 경우에 이제 음극재라든지 양극재를 생산했을 때 실제 우리나라에서 내부적으로 소화되는 물량은 그렇게 크질 않습니다. 즉 해외 쪽으로 수출을 할 때도 퓨처엠이 직접 수출을 한다라기보다는 인터내셔널을 통해서 해외 수출까지 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상 중간 허브를 역할을 하면서 이제 캐시카우도 확실해지고 있는 그런 구간인 만큼, 어찌 본다라면 포스코 인터내셔널 임원분들이 앞서 주주총회에서 우리 기업은 앞으로 3년 내에 시가총액이 현재 대비했을 때 3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말이 크게 틀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잠시 후에 어떤 주가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자세히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마감 이후에 이 종목에 대한 AS 다시 한 번 더 꼼꼼하게 해드릴 테니까 기다려주시고요. 저희 이제 2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 하이라이트죠. 동시효과를 잡아라. 어떤 종목 포인트로 잡아보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봐야 될까요? 특히 더 오늘은 더 까다로운 날일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오늘 어제도 그랬는데 오늘도 정말 급등 이후에 급락하는 종목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아마 시장을 좀 면밀하게 보시거나 사실상 장중 매매, 데이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살까 말까 돌파 따라갈까 말까 했는데 순식간에 급락을 한다든지 하락 VI로 들어가는 종목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자, 이런 때 오히려 시장에서 신고가를 갱신해 줄 수 있는 종목은 무엇이 있을까를 좀 보게 된다면, 현재로서는 HD 현대인프라, 즉 건설 기계 쪽을 우리가 좀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최근 지난 월요일쯤이죠. 일단 신고가를 갱신해 준 상황인데, 신고가를 갱신해 준과 동시에 매물대를 다 돌파를 해 버렸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린다면 사실상 지금
지금 주가가 모멘텀만 붙는다라면 또는 매수만 해준다라면 주가가 자연스럽게 저점을 높이는 우상향의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구간으로 접어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어찌 본다라면 방향성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위로 강하게 가든 하방으로 강하게 가든 양극단의 방향성을 보여줄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어찌되었든지 근데 우리 같이 이제 투자를 하건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봐야 될 종목이고요. 뭐 자세한 내용은 이제 앞서 여러 프로그램에서 나왔을 테니까 건설기계 또는 이제 K2라든지 조선, 즉 배에 들어가는 엔진 이런 부분들을 제작, 공급까지 하고 있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 영업이익과 마진율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으니 펀더멘털은 차치하고서라도 지금 현재 주가 박스권 상단 돌파해주고 신고가 갱신 가능한지 관심 있게 보시고 자 중요한 지지 가격은 1,500원입니다. 즉 주가의 움직임상 1,500원대를 지켜주는 조정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그 해당 시점이 적절한 매수 구간이 될 것이고요. 자 손절가는 타이트하게 1만 원 잡도록 하겠고 자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18,000원 잡아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만 더 궁금해서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런 종목은 사이클 종목이기도 하잖아요. 경기 네. 민감주라고도 볼 수 있는 종목이라 지수와 연동해서 저희가 기억해야 될 포인트가 있다면요. 아무래도 종합주가 지수 2,600포인트 딱 넘어서면서부터 많은 종목군들이 바로 직전 고점대를 돌파를 해줬습니다. 근데 직전 고점대를 돌파를 하면서 추가적인 현상이 있는 게 다들 지금 현재 여기서 주춤하고 있어요. 지금 이틀째 이러고 있는데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자 이제부터 지수 출발한다. 그리고 지수주도 또 무거운 주식도 추세적 상승을 보여주지 않을까. 자 이런 기대감을 보였는데 일단 지수가 문제입니다. 일단 종합주가지수 오늘 조금 아쉬운 마감을 좀 보여줬지만은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까지 2,600포인트대를 다시 회복과 반등세를 보여주게 된다면 굳이 HD 현대인프라코어뿐만이 아니더라도 그와 관련된 중대형주 또는 코스피 200 종목군들 상승세 보여줄 수 있으니까 그런 관점을 유지해 주실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장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마무리가 될까요? 오늘 마녀의 날 막판에 좀 흔들림이 있기는 했는데요. 수급적인 포인트와 함께 지수의 위치 그리고 어떤 종목의 수급이 쏠렸고 이슈화가 되었는지 잠시 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양대지수 하락, 외국인 쪽에서 거래소 코스닥 매도 우위 포지션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6월 8일 목요일장 이렇게 문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물 옵션 동시에 만기일인 오늘입니다. 올 들어 두 번째인데요. 막판에 좀 변동성이 있긴 했는데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을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매크로 측면에서 긴축에 대한 우려가 다시 한번 고개를 든 상황입니다. 캐나다 중앙은행 쪽에서 다시 한번 인상이란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에 다시 한번 우려를 불게 만든 상황인데요. 여기에다가 섹터 내에서 강력한 트리거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불안한 오후장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수급적으로 어떤 위치가 있었고 어떤 포인트들을 주목해 봐야 될지 지금부터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죠. 먼저 지수의 움직임 먼저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코스닥은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사실 장중에 코스피 지수가 2,600선을 하회하기도 하면서 오늘 4거래일 만에 종가 기준으로 그 아래에서 마무리가 되나 2, 5 이렇게 찍히나 라는 생각들 많이들 하셨을 것 같은데요. 막판에 그래도 줄였습니다. 2,610선에서 오늘 마침표를 찍은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 1%를 넘어가는 하락률을 장중에 특히 한시 구간 넘어가면 조금 더 낙폭을 키우기도 했는데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는 0.58%의 하락률 870선은 지킨 구간에서의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다만 코스닥과 같은 경우 7거래일 만에 하락이란 점도 함께 확인을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주춤한 지수의 움직임 보셨고요. 수급상의 변화 요인들이 있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부터 외국인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팔자 포지션을 쭉 취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반면에 4거래 연속해서 강력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오늘까지도요. 그런데 지난 3거래일과 좀 변화 요인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난 3거래일과는 기간 세부적으로 봤을 때 금융투자 중심의 매수세가 강했다라고 한다면 오늘은 금융투자가 아니라 연기금 쪽에서 적극적인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기관 전체 사자 우위 포지션이 만들어졌다라는 부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업종들 가운데 동시 매수가 들어오는 업종군들은 많지는 않았습니다. 기계업종 정도가 체크된다는 점까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코스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기관, 외국인 모두 매도로 마무리가 됩니다. 기관 쪽에서도 그렇고요. 외국인 쪽에서도 오늘 물량 상당히 많이 토해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 매도하는 물량이 1,800억 원 넘는 것으로 확인이 된다라는 부분까지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원달러 환율 보시면 오늘 거의 제자리 걸음한 모습이네요. 오늘 큰 변동폭은 없는 구간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1,303원 선에 마침표가 찍혔습니다. 머니맵을 통해서 시작에 조금 더 큰 그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반도체 쪽에서의 움직임 먼저 체크를 해보시면 장중에 7만 전자가 무너질 수도 있겠다라는 경계감이 좀 피어오르기도 했습니다. 연속적으로 그러니까 3거래 연속해서 외국인의 팔자세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막판에 정말 많이 줄이면서 약보합권 정도에서 마무리가 되고요. 여기 특징입니다. SK 하이닉스가 막판에 빨간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진한 빨간불입니다. 1% 넘게 오르면서 오늘 막판에 SK 하이닉스에 대한 매수가 강력하게 몰렸다라는 점 특징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막판에 지수가 저점보다 좀 올라오는 힘을 보였는데 반도체 쪽에서의 외국인 수급 최종적으로 어떻게 나왔는지 조금 더 꼼꼼하게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전반적으로 좀 부진했습니다. 장중의 흐름을 뒤로 하고 삼성 SDN 그 낙폭을 좀 많이 줄였는데요. 낙폭을 거의 줄이지 못하고 마무리가 된 대표적인 종목 한다면 오늘 사이즈가 큰 종목 가운데서는 SK 이노베이션 이야기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SK 오늘 투자 유치 소식이 나왔는데 주가의 큰 반응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점 한 번 더 확인을 해드리겠고요. 신재생을 놓고 본다 오늘 풍력 쪽은 좀 부진했지만 태양광 쪽은 빛나는 모습 보이면서 대표적으로 하나솔루션이 3% 이상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조선도 오후 들어서 다시 한번 기지개를 펴는 모습이 오전 대비 나타났다는 점 특징이고요. 연속적으로 움직임 나오는 쪽 가운데서는 오늘 강했던 해운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HMM이 연속성이 나타나고 있고요. 현대글로비스 역시 6% 가까운 시세가 나왔다는 점 체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매크로 이슈를 봤을 때 FOMC에 대한 경계감이라고 좀 봐야 될까요? 다시 한번 경기 인상,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한번 나오면서 네이버 카카오는 오늘 크게 흔들렸습니다. 네이버 2%, 카카오 1%대 하락폭 그렸다는 점까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대해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만기일이었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까요? 종목들의 향방 그리고 지수의 막판 움직임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위원님 이야기 들려주세요. 자, 일단 뭐 전형적인 옵션 만기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정도로 지금 현재 시장 상황 제대로 된 상승세를 보여준 수치가 하나도 없습니다. 일단 코스닥, 코스피, 전체시장 그리고 선물 옵션 그 외에 모든 파생시장 역시 동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해외 증시 같은 경우에도 선물 증시 역시나 마찬가지로 약세 움직임을 띠고 있으니 어찌 본다면 이런 시장에서 좀 마음 조급하신 분들은 좀 빨리빨리 매일매일 수익을 내야 된다는 그 압박감과 부담감 때문에 그 조급증으로 더 무리수를 두시는 경우가 좀 있을 텐데 좀 한번 물러서셔가지고 시장에 대해서 좀 관조하시는 자세를 좀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일단은 5월 들어서 그리고 6월까지 지금 현재 시점까지 외국인 기관 같은 경우에는 현물 시장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1조 원 이상의 순매수를 보여준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시장의 방향성을 상승으로 좀 전환되거나 꾸준한 어떤 상승세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래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최소 오전장 내에 5천억 원 이상의 순매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장 마감 때까지는 최소 1조 원 이상의 순매수세를 좀 보여줘야지 주가라는 것이 상승과 횡보 또 다시 상승과 횡보 이런 어떤 계단식의 어떤 추세적 상승을 보여줄 수가 있을 텐데 아무래도 이러한 모습들이 전반적으로 쉽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조금 아쉽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어찌 본다면 지금 이제 2,600포인트 언저리에서 방금 말씀드린 1조 원대 이상의 현물 즉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순매수세가 좀 발생을 하게 된다면 확연한 시장 상방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좀 열어두실 필요가 있겠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만기일다운 흐름이었다라고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자, 오늘 일단 만기일이었고 내일 금요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시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겠으나 종목들의 어떤 추세적 상승, 즉 앞으로 계속적으로 하락을 할 것인가 상승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굳이 선택을 해야 된다면은 지금 현재 중립적인 구간, 즉 조정이라든지 반등의 가능성이 더 큰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마도 오늘 지금 어쨌든 장 마감이니까 내일장 기준했을 때 내일 오전 1시간 정도, 즉 9시부터 10시까지 좀 빠른 단기 매매, 즉 개별주의 어떤 단기 트레이딩 하시고 그 외 시간은 오늘과 크게 다르지 않은 전강 후약의 어떤 패턴을 보여줄 가능성이 좀 매우 높으니까 내일 오전장 바짝 시장 집중하시고 남은 시간은 뭐 산책도 하시고 또 시원한 빙수 드시고 하시는 게 주말을 맞이하는 좋은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후에 뭐 할지 저희와 함께 하셔야죠, 위원님. 네. 자, 종목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보다는 종목에서 우리는 해결책을 좀 찾아봐야 되니까요. 추세 타고 있는 종목들 먼저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5월 18일 날 주신 종목 가운데 신성 ENG가 있습니다. 이 종목 최근에 외국인의 수급도 집중적으로 들어오고 5거래 연속된 흐름이 의미심장합니다. 어떻게 이 종목에 대해서는 지금의 전략은 가져가 봐야 될까요? 네, 일단 신성 ENG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이제 클린룸과 그리고 더 나가서 태양광 패널, 일단 태양광 쪽에 있어서 사업 규모를 좀 줄여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건물 옥상이라든지 아니면 뭐 저수지 아니면은 야산을 보시면 태양광 발전소를 좀 보시게 될 텐데 그 구조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패널과 구조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부분뿐만이 아니라 이제 본래 사업 이제 클린룸, 우리가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또는 초정밀 공정이 들어가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마 영상을 통해서도 보셨을 텐데 어떤 룸 안에 사람이 딱 들어가면 이제 바람이 쑥 나오고 이제 거기 빠져나가면은 이제 멸균실에 뭐 입장했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 장비를 만드는 회사인데 사실상 전 세계에 있어서 일본이 거의 과독점 구간이었는데 동사가 일본이 차지했던 시장 비중을 크게 넘어서면서부터 사실상 글로벌 1위라고 불러도 이제 과언이 아닌 그런 종목입니다. 근데 어떤 때는 클린룸으로 반응하고 어떤 때는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로도 반응을 합니다. 자, 일단은 지금 현재 중요한 구간에 왔습니다. 2,400원대를 돌파하는데 여기에 어떤 재료를 붙여주느냐가 중요합니다. 클린룸이 될지 신재생 에너지가 될지. 자, 클린룸이라고 한다면 일단 시세가 하루 이틀 만에 끝날 것이고요. 신재생 에너지가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다면 그래도 그보다 긴 시간 동안 상승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2,800원까지 계속 끌고 가자. 네, 맞습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 궁금하셨을 겁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앞서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서도 네. 이야기를 했던 종목입니다. 오늘 꼭 AS를 이 종목은 받아봐야 됩니다. 저희 목표가가 33,000원이었습니다. 네. 자, 오늘 종가 기준의 위치 아마 보셔서 아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익권 어떻게 실현하면 좋을지 더 볼지 이야기 들려주세요. 자, 일단은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한 번씩 장대 행복을 만들거나 거래대금을 뭐 최소 2천억 원 이상 만들어주게 되면 그 이후로 음봉이 나온다 할지라도 크게 밀리질 않습니다. 즉, 정말 악재가 발생하지 않는 한 저점을 높이는 추세적 상승세를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1억 원이 있으면은 한 3, 4천만 원, 4, 5천만 원 정도를 묶어두고 나머지 여유 자금에서 한 2, 3천만 원 정도를 이제 트레이딩, 즉 사고 파는 매매를 같이 겸하신다라면 수익도 극대화할 수 있고 또 내가 어떤 포지션을 끌고 가는 그런 어떤 추세 추종 전략에도 매우 적절하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지금 현재 구간은 살짝 매물대를 다 없애버린 상황입니다. 즉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특별한 악재라든지 대량의 매도 물량은 발생하지 않는다라면 너무나 좋은 위치이기 때문에 끌고 가실 분들 끌고 가고 차익 실현하실 분들은 편히 차익 실현하시고 하방으로 35,000원대 지켜주면 다시 재매수 전략 좋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덕분에 편안한 목요일 보내시는 분들도 많으실 네. 것 같아요. 자, 저희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인원 박재호 어드바이저와 함께 마지막 코너 진행해봤고요. 내일 바로 금요일입니다. 내일도 열심히 준비해서 저희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